네, 경기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1학기 경기대학교 학생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1학기 경기대학교 학생총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2대 경기대학교 잉크총학생회 정책국장 국어동문학과 1호학번 허준, 정책부장 화학과 17학번 박시우입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현재 디자인 미디어국의 음향 문제로 인해서 음악 없이 생략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애국가 제창의 경우도 학생총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들께 음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 센터 측에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죠. 오늘 이 총회 진행을 위해서 경기대학교 내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 등을 포함 경기대학교 총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학생총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도 학생총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어색할 수도 미숙할 수도 있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총회란 경기대학교 모든 학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구성이 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더 나은 경기대학교를 위한 기초와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기반적이자 중대시 되는 행사입니다. 더불어 경기대학교 학생회 측에 따라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기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심과 동시에 저희 총학생회 임원진 분들이 성원 확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601명의 학우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 학생회 측 제2장 제15조 1항에 의거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총회는 성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는 무대 앞 의사봉을 3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 최윤성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학우분들 1601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들 중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총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루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공지에 드렸듯이 학생회칙 개정 및 신설에 관한 건으로서 첫 번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학생회칙 개정 및 신설. 두 번째,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관련 학생회칙 신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이번 잉크 총학생회의 교육 관련 핵심 공약이었던 학점 포기제도권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여기 계신 학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안건의 심의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의 경우 제32대 경기대학교 잉크 총학생회 최윤성 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생회장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건 설명 드리기 앞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학생총회에서 1601분의 학우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하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제32대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기계시스템공학과 1사건 최윤성입니다. 예, 안건 보고 들음에 앞서서 회칙의 신설에 관한 건이라서 종이를 보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학생회칙 신설 및 개정,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회칙에 넣기로 한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학생회칙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한 회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정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해서 학생회칙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안건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라고 있는 것. 네. 먼저 간략하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운영위원회입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정부 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수원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서울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의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으로 구성하는 학생총회 이외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그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정책국장, 복지국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수원동아리 연합회 회장, 서울동아리 연합회 회장, 신문방송사 의장으로 구성하는 확대운영위원회 다음에 높은 심의기구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거리기간 동안 그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라고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의결이 되어 가결이 된다면 학생회칙에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됩니다. 제1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88조 지위를 보시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의 거리기간 동안 그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89조 권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90조 의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모든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91조 구성입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이 됩니다. 1호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2호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거리될 때, 3호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탄핵될 때, 4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총학생회 비상대책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찬성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이때 찬성 인준을 받지 못하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다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고 24시간 이내 설립위원회는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2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부위원장과 따라 파견된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제94조로 보면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님들이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한 분씩 이제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3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식 명칭은 해당 연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4항 단 제86조 보궐선거 1항에 의거하여 잔임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 한 분이 호선되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호선되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항입니다. 방금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권한, 의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1조 구성 1항의 각 호의 상황에 발생할 경우에 7일 이내에 구성을 합니다. 제91조 1항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거리될 때,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탄핵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합니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해 학기의 수원, 서울동아리연합회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는 조항입니다. 설립위원장이 공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사유 2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구성원 3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입니다. 2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 사무국장, 집행국들과 각 단과대학, 자치단체 회장님들이 모인 기구입니다. 3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합니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위원회가 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호선된 1인이 3일 이내에 차기 중앙운영위원회 임기 시작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임기 시작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괄호를 넣었습니다.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라는 항입니다. 4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단위에 대한 입 후보자가 될 수 없고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 선출 즉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 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의 경우 최소 6일로 놓았습니다. 1차 회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1차 회의를 후보자 등록 공고일 기준 6일 이후에 진행하는 이유는 후보자를 받는 기한을 충분하게 하려고 또는 설립위원회가 후보자를 받는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9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후 24시간 이후에 해소됩니다. 공고해야 할 사항은 1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과정. 2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 3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입니다. 다음은 설립위원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3조 위원장, 부위원장. 1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간선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2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합니다. 1호 본회 회원으로서 중앙운영위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회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음 두 개 호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추면은 입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연도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인준을 걸쳐 뽑히게 됩니다. 이 절차는 7일 이내에 걸쳐야 합니다. 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4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3일 이내에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소속 단위에서 임명한 1인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내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각 단과대학 학생이 파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1월 2일 이후에 파견을 하는 이유는 차기 총학생회라고 설명을 한다면 총학생회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95조 임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이 아닐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입니다. 예, 만약 이 안건이 가결이 될 시에 현재 학칙상에는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86조 보궐선거에 총 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모두 거리되었을 경우 또는 학생총회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시기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고 항이 많아짐에 의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회칙상 11월에 본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거나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 총학생회는 다음 차기년도 총학생회는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총학생회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 정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나서 확대 운영위원회 3분의 2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하고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거쳐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다는 뜻입니다. 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학우분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계신 학우분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미정고학과 1학번 양민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설립위원회 같은 경우 해소를 한 이후에 해소 이전 직무 과실이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와 두 번째 질문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을 파견을 해야 하는데 당시 추천받은 집행국원이 복학 예정인 휴학생일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설립위원회가 해소를 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비상대책위원 파견을 하는 구성원이 만약에 복학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복학 예정인 네. 휴학생일 경우에 휴학생일 경우에. 근데 휴학생은 학칙상 회원의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를 들자면은 많은 학우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선거위원회에 후보자가 뽑히고 나서 이제 해소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류가 범해졌을 때 그 오류는 어디에서 판단을 하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48시간 이전에 중선위는 48시간이라고 이해가 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오류가 제기가 된다면은 설립위원회는 이미 해소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학생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될 경우 그때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그 부분을 설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작년 중선위를 예를 들어주셔서 저도 그걸 예시로 질문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중선위 같은 경우에는 중선위는 물론 지금 비대위도 가장 정말 한 해를 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잘못된 점을 해체가 된다고 해서 그걸 이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상위법에 따라 법원에까지 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는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일 때문에 잘못된 일을 짚고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무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소를 하지 않고 그 설립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 선거 상위법에서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없을 경우에 해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들은 잘못이 됐다고 판단이 된 법원에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저도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 재임 시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지금 재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예시이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일을 잡지 못해서 나중에 큰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던가 합칙이 없으니까 비대위 합칙을 개설하시면서 예를 들어 중선이라던가 설립위원회 당시의 자료를 예를 들면 1년, 2년 이런 식으로 보관한다라는 합칙도 같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 수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짚어나갈 수 있는 회칙도 개설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이제 중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대위 설립위원회 같이 한 후보자를 이제 당선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해소 이후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아서 보시면은 회칙상에서 학생 회칙을 보시면 특별기구 설립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봐보고 인용을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파견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휴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후보자, 부후보자 같은 부분은 이제 피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회원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안에 있는 구성원 같은 경우는 그 단과 대학의 환경상 재학생으로만 파견을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학생회장 1학번 이정남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따로 건의를 하고 싶은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비례대표를 뽑는 자리에도 간단한 프로필 소개, 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지하는데 이 비례대표위원회를 뽑는데 아무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후보자에 대한 양력을 좀 공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뽑는 인원이지만 그 인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화분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인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양력 공개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경기대학교 대자보를 통해서라든지 좀 회부만이라도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예, 학우님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비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나오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설립위원회에서 이제 양력 같은 부분을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공보해야 될 경우 3호를 보시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력 같은 부분 이제 그러면 추가를 해서 화분위에서만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공개를 하고 시민은 화분위에서 하되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의 양력 같은 경우는 그 저희 경기대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너무 개인 정보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았고 어떤 과고 이런 경우에는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책국에서 그 공고사항 설립위원장에서 공고사항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정책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사항을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후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1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과정 괄호 후보자 정보, 투표 방식, 투표 결과 2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 괄호 선출자 정보 3호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선출이 어떻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때 이제 후보자의 정보와 방식과 결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실 경우 첫 번째 안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설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안건 투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학생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지난 2018학년도 학생총회 진행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인원분들이 찬성과 반대 투표 용지를 들어서 직접 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경기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원하셨고 이에 저희 잉크 총학생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실시간 문자 투표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무대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번호로 학우 여러분들의 뜻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택하시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일 경우 찬성, 반대일 경우 반대, 기권일 경우 기권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기재해 주셔야 공식 투표로서 인정이 되고 집계가 되오니 최대한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히 보내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문자 전송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정보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일체 저희 총학생회에서 부담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요금도 부과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똑같은 번호로 보내주시면 전송이 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 투표를 못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투표를 못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앞에 보이는 013-3366-7751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못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결과를 집계 중이오니 자리 이탈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자 투표 집계를 하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 마시고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장례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장례 점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06시 41분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센터 시각 기준 현재 시각 06시 41분입니다. 문자 투표를 모두 마감하고 전송된 모든 문자의 집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구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어떠하였을지 화면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결 결과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안건이었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학생 위치 및 신설에 관한 건은 찬성 627, 반대 70, 기권 173회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이 안건 심의의 결과는 미리 공지해드린 것처럼 추후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생총회 심의 결과와 함께 합산이 되어 최종 가결 및 부결사항이 결정되겠습니다. 이 점 하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심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안건은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관련 학생 예측 신설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의 경우 첫 번째 안건에 이어서 제32대 경기대학교 인크 총학생회 최은성 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설에 관한 건이었고, 두 번째 안건은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인수인계하는 기관입니다. 인수인계위원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신임 총학생회가 당선되고 나서 전임 총학생회에서 인수인계를 해주긴 하지만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부분이 인수인계는 정확히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기 중 전임 총학생의 문의를 하더라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등 일처리가 미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수위원회를 회칙으로 추가하여 반드시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을 하고자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96조 구성입니다. 1항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당선된 부총학생 회장이 구성한다. 2항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구성은 신임 총학생 회장 및 부총학생 회장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항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4항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 당의 총학생 회장이 구성하며 인수자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추후 출범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인수 내용을 유실 없이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 및 책임을 지닌다입니다.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기간에 당의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전에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설립위원장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7조 인수위원회 위원입니다. 1항 당의 총학생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한 국장급 임원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2항 신임 총학생회에서는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차기 총학생회 국장급 임원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3번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직전 총학생회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제98조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설립 당해 총학생에 대해서 신임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합니다. 단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에는 당해 총학생회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 신임 총학생회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총학생회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99조 업무 1항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호 차기 총학생회 조직 및 기능의 파악. 2호 차기 총학생회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3호 차기 총학생회 업무와 관련된 필요사항 인수인계입니다. 제100조 해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당해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해소된다 입니다. 11월 선거 당선이 되었을 경우 신임 총학생회가 출범하고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해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안건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 대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8학번 이예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회 구성원으로서 임명이 되면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로서 구성원으로서 임명이 되어도 장학금 지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학생회 인수위원이 되면은 장학금을 또 따로 받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네네. 예. 인수위원이 된다고 해서 공로 장학금을 더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인수위원이라는 자체는 당의 총학생회가 그 차기 총학생회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지 따로 공로 장학금을 받거나 이러한 직함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총학생회장 최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학생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의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되었던 것 같이 지금 무대 앞 스크린에 보이시는 번호 013-3366-7751번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택하시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일 경우 찬성, 반대일 경우 반대, 기권일 경우 기권.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기재해 주셔야 공식 투표로 인정 및 집계가 되오니 최대한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투표 진행을 못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신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6시 56분 문자 투표를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송된 모든 문자의 집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안건에 대한 한국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떠하였을지 화면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83명 수신 건수가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문자 수신은 완료되었으나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래프가 안 보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신 건수는 완료가 되었으나 그래프상으로 시스템이 오류인 듯 합니다. 이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캠퍼스 학생총회 결과와 그리고 또 미리 저장된 엑셀 파일을 통해서 추후에 경기대학교 페이스북 또는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 모든 채널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의결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기대학교 잉크 총학생의 교육 관련 핵심 공약이었던 학점 포기제도권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학우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설명에는 제32대 경기대학교 잉크 총학생회 이승재 교육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것들? 전체국장님. 네, 총학생회 임원진 분 마이크 질문자분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정과학과 1학번 양민지입니다. 지금 학칙 의결 끝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제가 총학생회 측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회칙 하나가 있어요. 학생분들 모르실 텐데 저희 학칙에 감사위원회라고 제78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학생총회에서 두 가지 기구를 신설해 주셨는데 이거 기구 만드시는데 많은 검토와 시간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학우 여러분들 학생회비에 대해서 신뢰도도 낮고 많이 투명한 회계를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감사위원회라는 학칙이 있으니까 이 있는 학칙 먼저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 의결된 기구까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학생분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라는 기구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우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학생총회에서 다뤄진 이 내용들 나중에 교육국장님의 설명 이후
학생총회가 마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다뤄졌던 내용들 그리고 양민지 교정고 1호학번 학우분과 법학과 1호학번 이정남 학우 등을 포함해서 모든 질문사항과 여기에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저희 정책국에서 집계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 추후에 총학생회, 집행국 회의 그리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가 포함하는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확대운영위원회까지 이 모든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기 총학생회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경영정보학과 1사건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희 인기 총학생회 공약 중에서 교육 핵심 공약이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이라 판단되었던 학점 포기 제도에 대한 공약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점 포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의 학점 포기 제도는 기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학생이 신청 6학점 이내에 의해 성적 증명서상에서 삭제함을 의미한다.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에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포기가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수강한 과목의 하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2013년도 이후에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포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학점 포기 제도는 지난 2013년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 대학이 성적 증명서를 원 성적과 다르게 이중으로 발급하는 관행 등이 지적되어 교육부의 지도를 따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경기대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학점 포기 제도를 폐지하고 재수강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현재 2019년 저희 경기대학교는 구조조정에 의해 단과대학, 학과 등이 통폐합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전공 과목들이 폐강되고 시간이 흐르며 폐강이 된 교양 과목들도 존재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사 과목을 설정하여 유사 과목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유사 과목 재수강도 안 되는 강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학업, 생활 등 여러 목적으로 휴학을 하고 복학하여 돌아오면 없어진 과목들이 생기고 이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인큐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학우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학사 운영의 사각지대에 놓일 경기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분적 학점 포기 제도의 부활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학우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에 대해 작년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 겨우 자율개선대학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교육부에서 금지한 사항을 부활시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이다. 추후 점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등 그 외 유수의 4년제 국립사립대학에서 학점 포기 제도 및 부분적 학점 포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과 우리 학교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자 교육부로 직접 민원을 넣어 학점 포기 제도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답변입니다. 재수강, 성적관리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이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점 포기제는 지난 2013년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이 성적 증명서를 원 성적과 다르게 이중으로 발급하는 관행 등이 지적되어 그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학생 성적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금지한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의 답변입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으로부터 학점 포기 인원을 제출받지 않았음을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들과 같이 학교에서 학사지원팀에서 주장했던 학점 포기제를 지원한 인원을 제출하여 대학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답변을 들고 경기대학교 학사지원팀을 방문했을 때는 교육부가 학교 평가에 점수를 깎지 않는다는 공문만 보내준다면 부분적 학점 포기 제도를 부활시켜주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이에 저희 잉크 총학생회에서는 현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총장님께 건의드려 답변을 받았는데 총장님께서 직접 학교 관련 부서, 학사지원팀, 기획처 등과 협의해보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학점 포기 제도의 부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며 현재 저희의 목표는 임기 기간 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학점 포기 제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혹은 학점 포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국장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으로 경기대학교 잉크 총학생회가 주관한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총회의 모든 식순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잉크 총학생회는 경기대 모두의 바람으로 물들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경기대학교, 더 발전하는 경기대학교로서 온 캠퍼스 구석구석이 따스하게 물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입장 시에 나누어드린 설문지에 적어주시는 의견들 그리고 기록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학계운영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적극 반영될 것을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2019학년도 1학기 경기대학교 학생총회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총회 진행을 맡았던 제32대 경기대학교 잉크 총학생회 정책국장 도고동문학과 1호학번 허준 정책부장 화학과 17학번 박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